그래서 보통 비루관 협착증이 있다고 했을 때 한여름에도 그러냐 아니면 겨울에만 그러냐, 실내에서 그러냐 실외에서 그러냐.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, 비루관 협착증에 대한 건데요. 인생이 비루해 뭐 이럴 때 그 비루는 아니고요. 코 비자, 눈물이라고 할 때 루자,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는 관을 얘기하는 거죠. 우리가 울면은 콧물 나잖아요. 눈물이 요 안쪽, 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관이 있어 갖고 코 안쪽으로 이렇게 하수도가 열려 있거든요. 그게 비루관입니다. 그런데 이 비루관에는 눈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위로 올라오는 건 막아주는 일종의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평상시에는 콧물이 눈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. 근데 밑에 만약에 뭐가 막 막혀 있다든지 콧물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이러면 올라올 수도 있겠죠. 또는 이게 밸브가 형성이 안 된 어린아이들 경우엔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기들은 감기 걸리면 눈곱이 많이 낍니다. 코감기가 걸리면 그 염증이 밸브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라서 역류해서 올라와서 눈곱이 많이 끼게 되는 거죠. 근데 어른이 되면 여기에 밸브가 있어서 내려가긴 하고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잘 안 생기거든요. 근데 이 밸브가 있는 구조물이 좁아지면 그럼 이제 하수도가 막히니까 못 내려가는 일이 생기겠죠.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러운 일이 많은데요,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거, 눈 주변에 힘이 없어져서 눈물을 깜빡거리면서 아래로 쫙쫙 짜주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되게 서글픈 일이긴 해요. 그래서 이 깜빡깜빡 하면서 눈물을 쫙쫙 힘있게 짜주면 이 밸브를 탁 열면서 눈물이 밑으로 내려가 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. 내려가지 못한 눈물이 고이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 밸브가 완전히 꽉 막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시사철 눈물이 주르륵 흐르겠죠. 그럼 여기에 습진 같은 게 생기게 되죠. 보통은 비루관 협착증이라고 할 때는 완전 폐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조금 좁아져 있다라는 뜻이에요. 언제 그러냐면 찬바람이 들어올 때, 찬바람이 코로 들어오게 되면 코 안에 점막이 붓기 때문에 이 밸브가 잘 열리지 않거든요. 이게 완전 막히는 것처럼 되니까 눈물이 바깥으로 많이 흐르고 그랬던 겁니다. 그래서 보통 비루관 협착증이 있다고 했을 때 한여름에도 그러냐 아니면 겨울에만 그러냐, 실내에서 그러냐 실외에서 그러냐, 이런 언제 생기는지에 대한 걸 잘 물어봐야 되고요. 늘 막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짓물러 갖고 연고 바르고 이러신 분들 정도 되면 심한 거죠. 어찌됐든 간에 눈꺼풀에 힘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처지고, 아, 이 눈물 짜는 힘도 떨어졌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. 왜냐면 이 아래 라인이 힘이 없게 이렇게 처져 있기도 하거든요.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이 관이 막힌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만 하는 거죠. 치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겁니다. 하수도가 막혔으면 뚫어펑으로 뚫어주면 되는 거니까요. 실리콘 팁 같은 거 이용해 갖고 이 눈물 그 관 따라서 이제 물로 씻어내는 방법도 1차적으로 쓰고요. 말랑말랑한 튜브 같은 걸 그 안에다가 넣어두기도 하고, 근데 이래저래 다 안 되면 통로를 단단하게 절대 뭉개지거나 막히지 않게 뚫어버리기도 하죠. 근데 문제는 여기 코뼈가 있잖아요. 뼈를 깎아야 된다는 거. 뼈를 깎아가지고 그 통로를 심어주게 되면 사실은 상당한 통증도 있을 거고요. 코 안쪽으로 내시경을 넣으면서 이렇게 봐서 하는 거라 생각보다 일이 크죠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밸브가 없으니까 정말 코 속에 염증 생기면 눈곱 그대로 끼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수술은 항상 마지막에, 처음에 1단계에서는 기능적으로만 큰 문제가 없다면 좀 세이브하고 두고 보는 거고, 날씨가 따뜻하면 괜찮아지는지 이런 걸 잘 들어봐서 아, 이게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다 그러면 코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거든요. 뭐 목도리 같은 거를 이용해 준다든지 해서 따뜻하게, 코가 따뜻해서 점막이 붓지 않으면 밸브가 좀 잘 열린다, 그래서 눈물이 잘 빠져나간다, 그러면 뭐 굳이 수술 같은 걸 할 이유가 없겠죠. 그래도 안 된다면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을 잘 이렇게 쏴서 씻어내 보는 거, 그러면서 밸브 기능을 보는 거,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실리콘 튜브를 넣거나 수술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
안약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꼽이 많이 끼거나 막 진물 넣었을 때 너무 막 약국에서 테라마이신 사서 바르지 마시고, 이건 뭐 어려운 질환은 아니니까 가까이 있는 안과 가셔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비루간 협착증 말씀드렸고요.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기 때는 이 비루간 내부에 이 밸브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밸브가 생길까? 우리 아기는 왜 코감기만 걸리면 여기 눈곱이 그렇게 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자, 옛날에 우리 엄마들 코 높아져라 하고 애들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마사지를 했잖아요.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눈물을 아래로 계속 꾹꾹꾹 눌러 내려주면서 이 밸브가 잘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애기들 코 높아져라 하는 거는 눈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.